사실의 입증이 수사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가 증명을 해봐. 그런 증거가 뭐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또 무고하게 고소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팁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긴 한데, 혹시나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분을 만나서 분위기가 좋고 남자를 가지게 된다면 녹음을 키시고 차라리 예스가 나오든 노가 나오든 무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그런 무고와 관련된 상황에 좀 본인이 처한 것 같다. 무고에 좀 의심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즉시 취해야 될 만한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취해야 되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념을 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고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는 범죄인가?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예요. 근데 그때 허위의 인식은 이제 주관적인 인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심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무고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거는 그 내심의 의사인 허위의 사실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무고죄인데, 그럼 그런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라는 내용은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소인들에게 입증을 좀 요구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좀 잘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입증 책임,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엄밀하게는 이제 검사한테 있는 거고요. 좀 넓게 보면 수사기관에 있는 거죠. 수사기관 중에는 경찰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넓게 생각했을 때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 나갈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무고죄에 있어서만큼은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또 고소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증빙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입증이 수사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가 증명을 해봐. 그런 증거가 뭐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건 당시에 침착하게 모든 것을 이제 증거로서 다 남겨두었어야 가능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사실 당황스러운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또 무고하게 고소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단은 무고죄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게 무고에 대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굉장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소를 당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무고로 고소당할 것을 예견하지 않는 한 이 기간 동안의 자료를 모으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런 자료를 좀 모으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자료들이 잘 모아져서 무고죄 송치, 경찰이 혐의 있다라고 판단한 그런 결론으로 이어졌던 사건이 있을까요? 그런 사건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무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실이 있죠. 신고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이제 억울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야 무고 행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그 신고가 사건이 발생한 일로부터 1년 뒤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 1년 동안은 이 사람은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없다는 뜻이고요. 1년 뒤에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하게 만약에 조사를 다 받았는데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혐의를 받은 거에 대한 증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무고행위에 대한, 그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고행위를 당한 시점까지의 증거는 사실상 골든타임이 놓쳐버린 셈인 거죠. 그러면 제가 고소를 당했을 때 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게 뭐 능사는 아니다. 무고를 고소한다 해서 반드시 내가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건가 보죠?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좀 부당한 어떤 결과는, 내가 고소당한 사건은 무혐의가 나왔고, 그리고 내가 고소한 무고 혐의도 무죄가 나와요. 그럼 둘 다 무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당한 결과죠. 그렇죠. 결국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 또는 법원이 판단한 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렇게 되는 결과인데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긴 힘든 결과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된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그것을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 특히나 그런 무고행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결과죠. 이게 무고가 보통 성과 관련된 범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성관계를 가지기에 앞서서 남성분들이 오늘 뭐 성관계 가져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조금 뭐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관계가 서서히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와중에서 잠깐만 우리 해도 될까?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사실 좀 무드가 깨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하게 어떤 동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남기기 위한 그런 표현들, 유한 표현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팁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분을 만나서 분위기가 좋고 잠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무작정적으로 성관계를 하기보다는 일단 녹음을 키시고 성관계 하기 전에 차라리 콘돔 낄까? 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여성분이 예스가 나오든 노가 나오든 성관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콘돔 착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만 예스 노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돔 끼고 할까? 좋아 라고 하면은 콘돔 끼고 하는 것에 동의. 콘돔 끼고 할까? 아니야. 그럼 콘돔 끼지 않고 하는 것에 동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회적인 표현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녹음하시고 물어보세요. 콘돔 낄까? 네, 그럼 이제 무고와 관련된 좀 이제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함께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뭐 사회 제도라던가 아니면 우리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뭐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까 이제 무고죄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한 게 사실 이 부분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무고죄는 이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 무고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제도적으로 허위 신고나 허위적으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무고죄의 검토에 착수하도록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무고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의무적으로 무고죄의 수사에 착수하는 의무 조항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 부분 입증 책임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흔히 예전에 생각해 보면 112에 신고를 이제 장난 전화한다고 하죠. 장난 전화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장난 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난 전화의 본질은 무고행입니다. 장난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엄밀하게는 다 무고행이에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장난 전화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뭔가 좀 가볍게 인식을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인식을 변화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해 볼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가정폭력이나 성범죄나 또는 학교폭력이라고 하죠. 그 학폭 문제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신고할 때에 이런 본인의 신고 사실이 허위가 아님에 대해서 일종의 서약서 같은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사실이고 사실임이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무고의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정도의 간단한 문구만으로도 신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스스로 정화하는 어떤 느낌으로 조금 문화적으로 조금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